저는 중고등학교 학생들 대상인 줄 알았더니 어른들이 더 많아서 지금 굉장히 떨리네요. 사실 지금은 선생님이 아닙니다. 작년에 구직생활 35년 하고 퇴직해서 지금은 그냥 집에서 노는 주부입니다. 네, 화요일날 신문이가 모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모임을 받고 돌아오는 길에 우리 집 딸하고 이제 대화를 나눈 이야기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신문이 갑자기 이번 토요일 우리 아이들에게 그 말 좀 해주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넌지신이가 강론을 부탁하시니까 저는 당황해서 신부님 앞에서 무슨 말을 못하겠네요 했더니 이번 주이 통신도 주일이거든. 전 신부님에게 마음이 미스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절할 수 없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학생들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학교 교단하고는 다르네요, 이 교육제가. 그래서 제가 말이 꼬일 것 같고 좀 떨려요. 그러니까 꼭 실수를 하더라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제가 여러분 앞에서 무슨 이야기를 들려드려야 할까? 그냥 대학 졸업하고 중학교 선생님으로서 35년 동안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겪었던 이야기, 또 우리 집 아이들 2명 키우면서 좌충우돌하던 엄마의 실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게는 딸 둘이 있는데요. 지금은 다 컸지만 그 큰딸이 지금은 제게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친구 같은 그런 다정한 딸이에요. 며칠 전에 큰아이가 일찍 퇴근을 하고 집에 와서 둘이만 밥을 먹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수다가 이제 된 거죠. 하다 보니까 자기 중학교 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친구들 엄마 중에서 우리 엄마가 제일 무섭고 까칠하다는 소문이 쫙 퍼졌대요. 그래서 제가 왜? 그랬더니 그걸 몰라서 그러냐고. 그 당시 제 아이와 제 큰딸과 저는 왼수도 그런 왼수 시간이 없었어요. 아이만은 잔소리꾼에 폭군에 엄마 생각만 강요하는 아주 자기 생각은 알아주지 않고 리모컨으로 자기를 조종하는 감독하는 엄마였다고, 눈만 뜨면 공부만 강조하는 그런 엄마였다고. 근데 저는 명색이 그래도 선생님이잖아요. 선생님 딸이 그래도 어디 나가서 공부 못한다는 소리는 듣지 말아야 되잖아요. 이 딸이 처음부터 그렇게 저랑 왼수 시간은 아니었어요. 초등학교 때는 말도 잘 듣고 공부도 잘하고. 근데 이건 중학교에 들어가고 고등학교에 가면서 점차 학년이 올라갈수록 성적이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친구들을 좋아하고 공부도 안 하고 청개구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잔소리를 계속 해댈 수뿐이 없죠. 미사 가라고 하면 뒷좌석에 앉아서 친구들하고 소곤소곤 수다 떨고, 미사 하는 거는 안중에도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사 하는 짓이 청개구리 짓이니까 엄마하고 사이가 자꾸 멀어질 수뿐이 없죠. 집에 들어오면 문 꼭 닫고 들어가서 나오지도 않고 뭐 하나 들여다보면 이불 속에서 핸드폰 들고 친구들하고 힘다버리고 뭐라 하는 거죠. 당시 대부분 엄마들은 열심히 공부시켜 명문대학에 들어보내고 또 많은 스펙을 쌓고 다른 사람과 경쟁이 밀리지 않아야 사회에 나가 사람들을 전하고 잘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요. 지금도 그런 어머니가 많다고 봅니다. 나도 그중 한 명이었어요. 그러나 돌이켜보니 다 부질없는 짓인 것 같아요. 정작 그 과정을 겪고 공부해서 명문대학 나오면 모릅니까? 매스컴에서 그러죠. 월 80만원짜리 인생일이라고 지금 청년들이 물론 그 중에는 연봉 3, 4천 갖고 가는 친구들도 있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의 이야기는 아니죠. 지금 이 사회는 변하고 있습니다. 급속도로. 교육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어요. 옛날에는 성적 위주의 측정 가능한 양적 기준만을 잣대로 해서 학생들을 선발했던 그런 관행에서 요즘은 학생들 자신
자신만의 그 독창적인 모습을 개발하고 또 공동의 가치를 존중하는 교육으로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융합 수업이다. 학부모님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융합 수업을 한다. 또 자유학기제 운영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이렇게 여러 가지 수업 방법으로 변해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종전의 교육 방법하고는 달라요. 그건 왜 그런가 하면 사회에서 요구하는 또 기업에서 요구하는 그 잣대가 달라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급속도로 변하고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 적응하지 못하고 과거의 기준을 가지고 자꾸 아이들한테 적용을 하는 거죠. 급속도로 변화하는 사회에서 그럼 우리는 어쩌란 말이냐. 무조건 공부 열심히 해서 경쟁에서 밀리지 않고 명문대학 들어가야 밥벌이 하며 살 수 있다는 이런 낡은 생각에서 좀 우리는 벗어나야 하겠다. 그럼 어떻게 벗어나야 되느냐? 내가 무엇을 할 때 행복한지, 앞으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며 살 때 내가 가장 행복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문제에 초점을 맞춰서 자신의 인생 목표를 정해서 한 발짝 한 발짝 도전해 가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오다 보니까 막 단풍나무 잎하고 노란 은행잎이 막 바람에 떨어져서 길거리를 떨어져 있거든요. 그 나무를 보면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나무 색도 품종에 따라 계절에 따라 각기 다른 색을 가지고요. 우리 한 명 한 명 각기 성격도 다르고 취미도 다르고 잘하는 것도 다르고 못하는 것도 다르고 그런데 우리는 다 똑같은 진로를 할까? 우리들은 너무 획일적인 생각, 행동, 삶 다 똑같아지려고만 하는 것 같아요. 옆집 형이 좋은 대학 갔으면 우리 아들도 가야 되고 나도 가야 돼. 내 짝이 노스페이스 장가를 입었으면 나도 입어야 돼. 그래서 그 비싼 노스페이스 장가를 엄마를 졸라서 사서 입어야 돼. 왜 다 똑같아야 되죠? 남이 좋다 하니까 나도 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내가 잘하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앞으로 어떤 일을 했을 때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내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 때 이웃과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이거를 고민하고 자신의 미래를 결정하고 부딪혀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자신의 장애는 여러분 자신이 고민하고 부딪혀보면 찾아야 해요. 부딪혀 어려움도 겪으면서 아 이건 아니구나 하고 다시 고쳐나가면서 내 길을 찾는 거죠. 내 생각 없이 그냥 부모가 이거 하라니까 저거 하라니까 그럼 지시하는 대로 쫓다 보면 정작 내가 행복하다고 느끼지 못해요. 실패는 적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요즘 대학 가서도 갈등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다고 부모님 의견을 무조건 따르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부모님에게 조언을 구해야 되겠죠. 내 의지에 따라 조언을 구하지만 내 의지에 따라 결정하라는 거예요. 부모님을 무시하면 안 되죠. 부모님은 나의 가장 좋은 인생의 선배이면서 나를 가장 사랑하는 분입니다. 제가 학교에서 가르쳤던 한 남학생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볼까 해요. 걔는 수업에 들어가면 그냥 엎드려 있거나 수업에 관심이 없어요. 칠판을 쳐다봐도 초점이 없어요. 근데 뭔가 이렇게 북적거려요. 그래서 이렇게 쭉 돌아보면은 뭔가 그리고 있어요. 걔는. 그래서 노트에도 또 교과서 귀퉁이에도 매일 그림 투성이에요. 어느 날 활동과제 하는 그런 날이었는데 아이들에게 활동과제 해놓고 저는 이제 아이들 사이를 뭐 하나
그날도 그 아이를 엎드려서 뭔가 그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딱히 야단쳐도 안 먹힐 것 같아서 한마디 던졌어요. 걔 옆에 가서. 또 장래희망이 뭐니? 했더니 저를 이렇게 쳐다보더니 딱히 없어요. 너 만화하라 그러잖아. 했더니 그냥 그건 심심해서 그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의 그 낙서를 보면요, 참 잘 그려요. 네, 아주 묘사하는 게 아주 잘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만화가 되면 어떨까?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를 쳐다보면서 또 하는 말이, 만화 보는 거는 좋아하는데요, 생각 안 해봤어요. 그러니 좀 할 말이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아이들 뭐 저기서 봐야줘야 되니까 그러다 이제 수업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며칠 후에 그 아이가 저를 찾아왔어요. 왜 왔니? 그랬더니 만화가가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데요? 뜬금없이 그 수업 시간에 했던 말을 던지는 거예요, 저한테. 훌륭한 만화가는 그림만 잘 그린다고 되는 건 아니야. 일단 만화가가 가져야 할 소양부터 길러야 되지 않을까? 표현은 그림으로 한다 하지만 많은 이들에게 오락성을 넣는 그곳을 안겨줘야 하는 게 만화가라고 봐. 그러니까 지금부터 책이나 신문을 읽고 요점적인 연구를 해보자. 아니면 사물과 상황을 그저 지나치지 말고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봐. 또 자신의 생각을 이렇게 정리하는 습관 같은 거 해보고, 네가 더 적극적으로 한다면 그렇게 만화가를 지망하면 어떨까?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횡설수설 했어요. 그랬더니 조금 관심이 있는지 그 아이가 하는 말이, 만화가가 하려면요 내신이 엄청 높아요. 내신 성적이 높든지 잘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걔가 알아본 결과는 20% 이상이어야 만화가를 간다고 하대요. 그래서 걱정하는 표정으로 퉁명스럽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 2학년인데 아직 1년 반 남았다. 해보지도 않고 걱정만 하니? 한번 도전해봐. 그리고 돌려보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복도에서 만나거나 아니면 제가 수업 시간에 들어가 보면 그 아이는 전과 많이 달라졌음을 제가 느꼈어요. 굉장히 표정도 밝아졌고 수업 시간에 먼저는 이렇게 탁하게 쳐다보던 그런 표정이 좀 적극적으로, 모르겠어요. 저를 좋아해서 그랬는지 어쨌는지 하여튼 쳐다보는 표정이 달라진 것을 제가 느꼈어요. 그 후로는 제가 정말 만화가를 갔는지 어쩔지 모르겠어요. 제가 떠나왔으니까. 지금 여러분 중에 내가 무엇이 되고 싶다 선뜻 못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자신이 뭐가 되고 싶은지 충분히 고민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고민을 했다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부딪혀보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내 장래는 내가 행복한 일을 찾아야 해요. 대부분 부모님들이 공부 열심히 해서 인류대학, 인류회사에 들어가 돈 많이 벌면 행복하다고 이야기하시지만, SKI 그 대학 나왔다고 해서 모두 다 행복한가요? 인류회사 다니는 사람 모두 행복하다고 하던가요? 돈 많이 번 사람들 행복하다고 해요? 모두 행복한 건 아니에요. 물론 일부는 행복한 사람도 있겠죠. 여러분의 장래는 여러분 겁니다. 부모님은 여러분이 이 어려운 세상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조력자일 뿐입니다. 아기가 걸음을 걷기 시작할 때 부모는 손을 잡아주고 넘어지지 않도록, 다치지 않도록 도와줄 뿐이지 정작 걸어야 할 것은 아기죠. 중고등학교 시절을 무념으로
오해하지 마세요. 실수를 덜하기 위해서 나보다 먼저 살았던, 실수를 덜하려면 나보다 먼저 살았던 부모님이나 선배님의 이야기를 참고해야 되겠죠? 그리고 책 속에서는요, 동서고금의 훌륭하신 분들이 말해주는 게 많이 수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책을 읽으면 그 속에서 또 내 나름대로 도움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다른 사람과 똑같아지게 하지 말고 여러분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보고 최선을 다해보세요. 그럴 때 여러분이 꿈이 있는 사람이 되고 꿈을 가진 사람은 행복합니다. 그리고 꿈을 향해 노력하는 사람은 넘어지고 또 넘어져도 다시 희망을 가질 수 있거든요. 여러분 모두 꿈을 가지고 사는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